여행을 다니면서 돈을 쓰고 있는데 그 돈이 다시 채워지는 그런 마법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돈을 쓰는데 돈이 다시 채워진다. 와. 안녕하세요. 걷는바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함께 가 보시죠. 한 일주일 정도 일본 여행을 다녀왔고요. 나고야, 그 다음에 기타큐슈 이렇게 두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여행을 다녀온 후에 다시 달리려고 했더니 발도 되게 무겁고요. 그 다음에 숨도 차고 심박수도 조금만 뛰었는데 올라가고 이래서 의자에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날씨가 더워서 뛰는 데는 별로 조건이 좋진 않네요. 바람도 살짝 불긴 하는데 어쨌든 좋지 않아서 그냥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는 찰나에 영상도 찍게 됐습니다. 평일인데 어떻게 여행을 갔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여름 휴가를 미리 땡겼나? 그건 아닙니다. 제가 여행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퇴사를 했습니다. 예! 퇴사를 하면서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퇴사한 회사가 12번째 회사더라고요. 나름대로 이직을 많이 했습니다. 예! 회사는 12번이 바뀌지만 그래도 같은 일을 계속 해오고 있고요. 그 일을 한 20년, 21년? 뭐 이 정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와 사람들만 바뀌었지 하는 일은 똑같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느낌이 없습니다. 이직을 저렇게 많이 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그거의 핵심은 내가 하는 일을 어디 가서든 잘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마인드지 않을까요? 그게 기본에 있기 때문에 이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기술에 자신이 없다고 하면 당연히 안주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오래 다니는 회사가 편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익숙한 게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 본성이고요. 거기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내 기술에 자신이 있다고 하면 뭐 연봉을 더 많이 준다든지 아니면 환경이 더 좋다든지 굉장히 가깝다든지 뭐 이런 장점이 있는 회사에 안 갈 이유가 없습니다. 뭐 퇴사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다른 데 가서 내 기술을 마음껏 펼칠 수가 있을지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가 주어졌을 때 자신 있게 그거를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 현재의 위치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가야 될 그런 방향 이런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그럼 그런 게 보였을 때 움직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일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기술이 어느 정도 쌓이는 데는 최소 5년에서 한 8년? 그 정도 걸린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5년에서 8년 정도는 한 곳에서 있으면서 그곳의 기술을 쫙쫙 흡수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그랬고요. 각각의 분야에 있는 기술을 습득한다고 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직을 통해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비슷하지만 조금 더 다른 거 그리고 다르지만 조금 더 비슷한 거 그리고 완전 다른 거에서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고요. 뭐 이렇게 하면서 기술을 키워나가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한 직장에서 오래 다녀서의 장점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보면 뭐 임원이 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임원이 왜 되려고 하냐? 당연히 급여 때문에 임원이 되려고 합니다. 물론 뭐 어떤 분들은 권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좋아해서 그 임원이 되고 싶은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급여가 올라가기 때문에 한 직장에서 오래 다니면서 그런 임원이 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근데 그 퇴직 연령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습니다. 익숙한 곳에서 20년 30년을 다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적응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대다수는 보면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오래 다니다 보면 그 분위기에 안주하게 되고요. 익숙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거를 잘 준비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상 그 미래를 준비한다는 게 또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안주하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까 5년, 8년 얘기했지만 한 10년 정도의 기술이 쌓인다고 하면 이직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조직을 경험하고 여기서 여러 사람을 만난다는 건 외부의 사람도 있지만 그 내부의 위의 사람 또는 밑에 사람 이런 사람들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겪으면서 배우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은퇴를 했을 때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개인 사업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내가 회사를 만들어서 직원들을 두고 하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한 직장에서 오래 다닌 것보다는, 물론 뭐 저랑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이 회사 밖으로 나와서 개인 사업자 하는 분들이 주변에 꽤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잘 하시고요. 사람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사업은 기술도 있어야 되지만 그런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여러 회사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배우는 그런 거를 통해서 얻는 것들이 훨씬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 채널이 보면은 뭐 달리기도 하고 투자 얘기도 하고 뭐 독서, 사는 얘기 뭐 등등 하고 있는데, 투자를 저는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투자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통해서 자산을 만드는 그런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 앞전에 있는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누구나 다 처할 수가 있어요. 회사만 믿고서 계속 왔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회사만 바라보고 임원이 되는 거를 바라보고 꿈을 꾸는 그런 상황에서 회사가 부도가 났다? 와, 그러면은 그거는 거의 올인한 게 상장 폐지 당하는 그런 느낌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운시된 폭이 넓으려고 하면 경제적인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자녀가 있으신 분들, 보통 요즘에는 한 명 또는 두 명이죠. 뭐 최근에는 보면 또 두 명인 집도 많고요. 뭐 세 명인 집도 있고요. 이렇게 자녀가 있으신 가정 같은 경우는 생활비 이런 게 나름대로 많이 들어갑니다. 월급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자녀가 두 명이 있다. 급여가 300만 원 정도 된다?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회사가 안 좋아졌다거나, 아니면 이 회사가 안 좋은 시스템, 또는 나는 이 회사를 떠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경제적인 상황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자신 있게 회사를 그만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활들이 월급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된다.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들, 회사의 이상한 시스템, 그 안에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해야 돼요. 물론 뭐 다른 데로 이직한다고 해서 뭐 그 상황이 100% 개선되진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막 원형 탈모가 생겨가면서 막 피부병이 걸려가면서 그 다음에 혈압으로 막 쓰러져 가면서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상황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투자를 통해서 나름대로 급여 외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보호막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쉽게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급여가 지금보다 조금 낮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투자를 통한 경제적인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투자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요번에 이제 퇴사를 하고 일본으로 여행을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투자를 하기를 참 잘했다 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뭐 제가 이제 오랜만에 여행을 갔다 보니까 출발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본에서 이체가 되나? 일본에서 주식을 사고 팔고 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급하게 여행을 가니라고 뭐 그런 걸 알아보진 않았는데, 마침 도착을 해서 주식이 엄청 빠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제가 일본인 거를 착각을 하고 그냥 이체를 하고 매수를 했어요. 근데 매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게 일본이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일본에 가서도 매수 매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매도 없이 이제 매수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여행이 끝날 때쯤 보니까 주식이 또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뭐 요술 항아리 같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은, 여행을 다니면서 돈을 쓰고 있는데 그 돈이 다시 채워지는 그런 마법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돈을 쓰는데 돈이 다시 채워진다. 와, 제가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거 투자하기를 진짜 잘했다. 이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퇴사를 마음대로 못했을 거고, 그리고 여행을 마음대로 못 다녔을 거고요. 여행을 왔다고 해서 또 여행 돌아가면은 뭐 나름대로 또 그 돈 걱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마도 투자를 하지만 그냥 뭐 몇백 벌었다고 뭐 이렇게 좋아하고, 그리고 벌었다고 또 물건을 사고 뭐 이런 투자를 했다고 하면 일본에서의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느끼지 못했을 텐데,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 드리는 것처럼 저는 흑수저 출신이다 보니까 자산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야 될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 고민 안에서 어떻게 보면 걷는바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걷는바이라는 사람이 독서랑 사색과 이런 거를 통해서 자산을 만드는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도 내가 맛있는 거를 사 먹는다, 물건을 사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몸이 아프거나 내가 나이가 들거나 했을 때 그런 자산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투자를 하니까 퇴사해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투자는 투자대로 보호막의 역할을 하시고, 그리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본업을 잘 하셔야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기술을 갈고 닦으셔야 되고요. 그 속에서 어떤 익숙함이나 편안함에 안주하지 마시고 자기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항상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밑바탕이 되는 어떤 그런 보호막, 투자 이런 것도 잘 하셔서 운시된 폭을 넓혀 놓으세요. 마음도 편하고요. 그리고 하는 일도 더 잘 됩니다. 왜? 마음이 편하니까요. 이번 주까지 이제 백수 생활을 하게 되는데 즐겁게 한번 생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세요. 뿅!